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네, 신림동 살인사건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뉴스 봤는데, 이제 분당 서현역에서 있었던 사건에서 그 20대 여성이 이제 중태에 빠져가지고 입원을 해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분당 사시잖아요. 네, 제 거주지를 밝히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참 남의 일 같지 않으시고. 남의 일 같지 않고, 저는 그 현장을 거의 이렇게 비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분 차이로 이렇게 비껴가가지고, 그때 뭐 분당 그 구청 앞에 잔디밭에 응급용 그 헬기가 기대 대기 중인 것도 보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많은 시민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이 충격에 충격을 빠졌고,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사실 뭐 약간 난리죠. 트라우마에 지하철 안에서도 시달리고 있고, 정말 다니기가 무섭다, 이런 어떤 좀 공포스러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일, 묻지마 뭐 범죄 이런 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특히 이제 저도 여자고 저도 딸이 있는 입장인데, 신림동 살인사건 보면서 너무 충격인 거예요. 대낮에 그럴 수 있다는 저도 게요. 그저께는 이제 딸이 어리잖아요, 저는. 학원을 혼자 늘 보냈단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네. 무섭더라고요. 예, 그게 그래서 함부로. 깜깜해지니까 네, 아빠한테 가보라고, 데리고 네. 오라고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강력 범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 또 최근에 사형제에 대한 부활, 이런 요청들이 시민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묻지마 사건 이후에 이제 테러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테러 사건을 접하는 건데요. 테러 이후에 뭐 어디에다 장갑차를 뭐 이렇게 설치하고 그랬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건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경찰들은 테이저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타격이 있는 저위험 권총을 소지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을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는 뭐 정신질환자들이 이제 밖에 나다니지 않도록 강제 입원을 시키는 법안, 이런 것도 발의가 되더라고요. 통제사회가 네, 그래서 발전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좀 사실은 되게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오늘 주제로 가지고 왔어요. 네.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도덕과 기본 질서에 대한 마인드를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서로 열린 마음으로 토의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려왔던 거고요. 네. 사실 해외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지금도 찾아보시면 찾아볼 수 있는데, 뭐 미국이나 이런 이제 뭐 집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이들 가는데 갑자기 낯선 부모, 낯선 어른이 쫓아오는 것을 가게 들어가서 겨우 살아남거나, 최근에 제가 본 영상 보면 할머니가 아이를 등원시키는데 할머니를 밀치고 아이를 납치하는 걸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쫓아가 네. 신고해가지고 아이를 찾은 영상도 네, 봤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아이를 할머니나 이제 다른 보호하시는 분들께, 이모님께 맡기시는 경우 있는데, 완전히 안전하지 않는 사회도 사실 이게 악한 마음도 자유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라는 약간의 실선만 안 넘으면 자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쿠션이 없잖아요. 전에 쿠션 말씀드렸는데, 네. 사회적 쿠션이 없기 때문에 바로 범죄 피해로, 요 선을 넘어오는 순간 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쿠션을 강화해야지, 실선을 세게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엄벌을 한다고 많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이제 변호사님 어떤 말씀 하시는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벌, 실선을 강화하는 것보다 예방에 더 네.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실선은 이제 정말 최후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이미 거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나오는 강제입원법 보세요. 네. 그러면 요 실선을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처벌을 강화하는 쪽도 아니에요. 사용제도는 이쪽에 가깝다면 예방을 요 앞으로 가는 거죠. 아직 그쵸, 사건이 맞아. 일어나지 않은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켜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조현병 중에도
범죄적 기질이 없다거나 그때 음. 조현병 사건 처음에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런 정신의학자들이 많이 경고했잖아요. 네네. 범죄적 성향이 없는 경우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강제 입원 기준 어디 할 겁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악용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악용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게 말로 해결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쪽으로 엄격하게 예방을, 사전 예방을 법으로 너무 막 강화하는 것도. 규제해버리면 일반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저런 병 있는 사람들은 다 입원해야지 아니면 국가에서 관리해야지. 그 입원비는 누가 내나요? 그러니까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자유에 대한 제한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겠네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님 형님 사건이 사실 이 강제 입원과 그렇죠. 유사한 네네네. 사건이잖아요. 가족들이 동의해가지고. 네네. 근데 강제 입원이 사실 가족들이 보고 입원시키는 건데 우리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님 형님이 이제 본인이 이걸 당할 뻔했다라고 하시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이런 피해자들이 몇 명만 발생해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제 입원은 정말 안 되는 강제 것 입원을 같아요. 시킬 수 있는 사인을 뭘로 볼 것인가. 그렇지만 또 우리가 위험성을 느끼기도 하고 그쵸. 질환이 있는 경우에 또 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약을 잘 안 먹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이제 수용시설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안에서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 안에서 지금은 굉장히 다 약을 많이 드시고 다 치료를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비용도 사실 국가 비용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디테일하게 그럼 예를 들어 무슨 병에 어떤 질환에 그 확인 인자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게 낙인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정신병력의 좀 일종의 낙인 효과 있죠. 정신병력 중에서도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으면 강제 입원 대상이고 확인을 해가지고 강제 입원 시키겠다라는 기준을 만들어버리는 순간 그 병에 대한 낙인이 되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함부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조금만 되면 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법이 통과될 수도 있어서.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럼 이제 불안하면 좀 강력한 처벌을 사실 원하거든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사형제 부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얼마 전에 뭐 한동훈 장관도 언급을 했어요. 일단 사형제를 부활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이제 교도소 4곳이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데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이렇게 4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사형 집행 시설을 1997년 이후에 이제 한 번도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설들을 점검해라, 이제 그거를 점검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떨고 있다 그래요. 범죄자들이. 사형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사형의 가장 큰 효과는 위화력이죠. 실제로 사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위화력. 네, 그래서 사형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 안에서도 열심히 생활하고 그렇게는 되지 않도록 하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교도소 안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일을 하시면은 이게 근로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가족방이 없는 장기 부금의 경우에는 비용을 어떻게 계속 국가에서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용시설이 계속 무한정 만들어질 수는 없는데 과밀 수용 문제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고민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반발하죠. 일단 왜냐하면 국민 세금으로 범죄자들을 먹여준다고 에어컨까지 빵빵하게 나오는 교도소에 머물게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겠죠. 저는 강제 입법분 보면서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 입원을 시키는 경우에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 네네.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내겠죠. 지금도 시립병원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에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점점 많아지면 약간 혐오 시설에 기피 시설이 가깝잖아요. 네네. 그 시설을 어디다 둘 것이며
그분들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또 그분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가 굉장히 또 어렵게 또 나와요. 나오겠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형사정책 공부할 때는 그 모든 걸 감안할 때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사회적 쿠션을 강화하고 사회 내에서 서로 간의 감시 기능을 어느 정도 주어지는 게 가장 효율적인 범죄 예방 네, 정말 방책이다라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현대사회에 너무 딱 맞는 상황이죠. 네, 진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강제 입원, 그 진짜 그런 거 법 만들어지면 안 되죠. 그죠? 위험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서로 간의 인신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에요. 제기가 되죠. 네. 저는 법이 만들어지면 단순히 안 된다의 논의는 좀 넘어서야 될 것 같고 어떤 기준을 만들 것인가의 논의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걸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서로 고민하고 더 디테일한 얘기를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강제 입원 시켜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무조건 동의하면 안 될 것 그렇죠. 같고 그건 그 세부 기준을 보면서 위험성이 최대한 없는 법으로 만들어가고 또 계속 개정을 이루어가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해소하고 이 위험성도 없애고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네, 없어요. 맞아요. 문화와 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을 통해서 어떤 문화를 만들고 이 문화 자체가 그 사회를 지키는 어떤 진짜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정말 좀 감동이네요. 우리가 법을 만들고 또 그것을 집행하기 이전에 그 법을 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깔아주는 의미에서라도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또 우리 법률가들도 인식을 하고 무조건 법률로만 어떻게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좀 이 문화적인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국가나 또 법 전문가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요, 법 전문가들에 의해서 입법이 되는 분위기가 아니고 의회 기능이 굉장히 강화된 국가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또 여론과 의회의 기능이 강화돼서 여론이 맞닿으면 바로 입법이 만들어지고 맞아요. 행정부나 사법부는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좀 전락한 분위기라면 이 국민들의 의견이 가장 사실 제일 중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감시 기능. 문화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바로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으로 발의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맨날 네. 이제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빨리 문화를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문화에 대한 의견을 내고 이 상식에 맞는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오만과 편견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이런 문화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고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강력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법과 또 제도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들을 예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수다 같지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사실은 저희가 무슨 정답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는 사실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네. 해외 선진국들에서도 이 문제가 답이 안 나와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건 왜 저는 사실은 원인은 있다고 봐요. 현재 사회가 이제 자유로 사회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개인의 자유로운 다양한 이런 의견들과 삶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어떤 기준이 기준이 다양해지는 것? 옛날에는 이렇게 조금 어떤 하나의 좀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맞춰서 이렇게 자기 삶을 맞춰서 살았다면 요새는 내가 곧 기준인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그러나 뼈대 있는 집안처럼 이렇게 뼈를 하나 촥 이렇게 좋은 뼈를 이렇게 뼈대를 세워서 그 뼈대를 통해서 우리 국가의 안녕과 질서 또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서로 정말 편하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